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까지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마음 토크 진행을 맡은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송윤아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마음 토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다양한 고민과 다채로운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고민을 털어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병무청에서 광주전남 병무청 직원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병무청을 방문했던 게 그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번 병무청을 방문을 했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한마음 토크를 또 진행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반가운 마음도 있으면서 괜스레 또 긴장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각자 고민은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이런 반응 좋아합니다. 네, 각자 하나씩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는데, 혹시 오늘 주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컨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드리면서 저희가 다양한 선물들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다양한 선물도 함께 드릴 테니까. 혹시 정답 알고 계시는 분? 네, 앞에.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선물들은 지금 드리기보다는 끝나고 맞추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선물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세대별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퀴즈와 직장 생활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그 청신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서 젊은 꼰대라고 불리시고 계신다고 하죠. 신혜랑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건강주치의로 일하고 있는 신혜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를 마음 많은 MJ 세대라고 꼭 붙여달라고 하셨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광주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만식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장분들도 함께 들어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이나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원장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한마음 토크를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세대이신지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네, X세대.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세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X세대, Y세대, Z세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세대가 좀 함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좀 더 오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대별 특징들에 대해서 신혜랑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지금 이제 몇 년대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X세대 이전에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그 이전의 세대가 있고 X세대부터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다들 X세대라고 하셨는데 X세대는 사실 그 X라는 미지수 말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X세대는 되게 개성을 중시하고 뭔가 서양의 뭐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충격적인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Y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점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의 이제 Z세대들은 사실 SNS로 소통하고 뭔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디지털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X세대도 우리가 보면 그때 당시는 되게 파격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MZ세대를 이야기할 때도 집단보다는 뭔가 개인을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어떤 대중적인 문화보다는 나의 취향이나 그런 개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X세대하고 MZ세대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도 어떤 간격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X세대나 MZ세대나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나 각자 개성을 좀 더 강조하고 지내는 거는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MZ세대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MZ세대는 기성세대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반식 세대들께서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아무튼 저는 X 이전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기성세대라고 죠, 기성세대.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화, 개성화,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얼만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취미나 자유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직장 생활에서 좀 더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평균적으로 직장에서 투자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투자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어떤 편견이라든가 개성을 중시하고 취미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주면서 저는 일단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MZ가 아니라 MG라고 합니다. 네, 모두가 공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X세대와 MZ세대가 많이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서로 간의 문화 차이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좀 더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기존 세대들은 집단이라는 소속감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좀 더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서로의 세대에 대해 알기 위한 저희가 라떼 퀴즈라고 해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퀴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손들고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저희가 맞추신 분들한테는 또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저희가 연습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꾸안꾸. 꾸안꾸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꾸민드다. 아, 제가 지정을 해드리면 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이래서 연습 문제.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네. 혹시 센터장님, 이 단어 뜻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죠. 오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는 꾸꾸꾸도 압니다. 꾸꾸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꾸꾸꾸. 꾸꾸꾸.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 많은 MZ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다. 이걸 꾸꾸꾸라고 합니다. 아, 네. 저도 모르는 용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10-235. 이게 예전에 네, 손 들고 네. 지금 말해도 돼요? 네, 맞추셔도 됩니다. 열렬히 3호. 3 3호한다 할 때 3호. 예. 네, 맞습니다. 저 이거 맞추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열렬히 사랑해라는 뜻이라고 예전에 삐삐를 사용하던 시기에 많이
네, 갑자기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운완. 네. 아, 네, 저기. 오늘 운동 완료. 맞습니다. 답이 생각보다 다들 빨리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운동도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요 행동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들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많이 오. 쓰는 네. 갸루피스의 정답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맞추시니까 좀 허무함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렌지족.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지금 다들 말씀하시면 세대가 들통나실까봐 참고 계시는 것 같은. 되게 이게 오렌지 먹은 지 굉장히 오랜데. 아우 여기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여기에 웃어주실 줄. 네, 우리 신혜라 원장님 혹시 이거 다 아시고 계신가요?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센터장님께서 한번 그렇죠. 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오렌지가 이렇게 우리 귤 먹을 때나 다른 거 먹을 때나 오렌지 먹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스도 오렌지 주스를 먹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70년대 말 80년대에 되게 이렇게 서울 강남에서 한때 요즘은 홍대 쪽으로 이동을 했다든가 청담동 이런 부분들이 좀 한데, 그 당시에 그 오렌지 주스라든가 오렌지를 외국산으로 먹었던 그런 세세들이 어떤 부모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누렸던 소비라든가 약간은 향락적인 부분을 했던 사람들이 오렌지족들이었다고 지금 되게 얘기가 되고, 이 부분들이 지금 아마 홍대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MZT 세대들 중에서도 이제 홍대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렌지족이에요. 후예들이죠. 네, 저희 모두 오렌지족의 후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화면 속에 있는 만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 눈빛을 보니까 다들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신혜라 원장님 이거 만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이것도 선뜻 답을 얘기하기가 다들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거 답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용감하신 분이 선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모두가 다 답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까치.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들었던 것 같아요. 까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목이 떠돌이 까치. 네, 떠돌이 까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세대 간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기성세대들이 사용했던 용어들과 요즘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같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봤는데요. 저희가 다음으로는 저희가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이 밸런스 게임은 여러분들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네, 저희가 뭐 짜장면 대 짬뽕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짜장면이면 O, 짬뽕이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해줄 건데 자리에 다 OX판 드렸죠? 네, 그래서 전자가 나는 괜찮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 후자가 괜찮다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높이 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회사 대 일 말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회사.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절반이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O를 들어주시고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 네, 혹시 O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O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회사라는 게 혼자서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많은 네. 사람과 같이 일하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서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 O를 들어주셨던 분들은 먼저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시고 X는 또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혼자가 좀 더 편하냐 아니면 함께가 더 좋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서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은데 이 중간 다리를 좀 더 맞추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충이 되면 좋을지 혹시 두 분의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밸런스 게임 질문 자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을 항상 질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도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회사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는 못 지낼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그런데 요즘 사실 MZ 세대들은 뭔가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은 직장 내에서 어떤 신입사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관심이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지? 하고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X 드신 분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적당하게 조율하는 것이 어렵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어렵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센터장님? 그 밸런스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늘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이렇게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밸런스를 잡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이치에 따라서 좀 신입이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신입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항상 나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제 마음 많은 MZ세대라고 항상 하는 기준은 젊은 사람이 옳다. 이런 느낌을 갖고 가능한 저도 이렇게 딸아들을 뒀는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그리고 얼굴 한번 보자고 사정을 계속 많이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얼굴 보기 위해서는 맛있는 것을 항상 사줄 테니까 와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름상 젊은 사람 또 막 오는 사람들의 이런 불안을 좀 해소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의 뜻을 좀 받아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봐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택하기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이제 좀 더 요즘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기 앞에서 나왔던 밸런스 게임들이 뒤에서 저희가 사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연봉 지금의 3배 하지만 주말 출근 필수, 연차 눈치 보임. 네, 나는 현재 직장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자가 좋다면 O, 뒤자가 좋다, 후자가 좋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O를 들어주신 분들도 보이시네요.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연봉 3배에 진짜 확 끌렸었거든요. 네, 혹시 앞에 O를 들어주셨는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연봉 3배 가지고 5를 선택했습니다. 연봉 세대가 확실히 끌렸던 부분이죠. 네, 그 혹시 X를 들어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뒤에. 네, 삶에 있어서 꼭 돈이랑 이런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저 행복을 위해서 저는 현재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질문 자체가 거의 연봉 3배 대 현재 이걸로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연봉 3배에 끌렸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바짝 젊을 때 바짝 벌고 빠르게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오후에 좀 더 기울기도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특히나 이 금전적인 부분에 많이 좀 더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좁히기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세대를 나누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그 세대 차이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풍족한 시대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요즘 뭐 밀레니엄 세대나 이런 젊은 친구들은 사실 취업이 어렵고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엄청난 집값 부동산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랐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본인이 그런 어떤 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성세대들은 사실 기성세대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지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한 40에서 60대 정도의 세대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 MZ 세대들의 어려움을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연봉 3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주말 출근은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들도 하기는 하네요. 네, 어떤 분은 주말에 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그래도 쉬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도 못하면서 간섭 많은 상사 네, 일은 잘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상사. 네, 이것도 조금 어렵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거의. 다 두 번째를 후자를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저를 마주치면서 웃고 계시는 분.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일을 잘하면서 이끌어주는 분이 네. 회사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얘기하셨던 분 누구시죠? 오 같은 경우에는 네. 일을 못 하시면서 간섭을 안 하시면 더 좋겠지만 네. 간섭이 많으면 더 산으로 가거든요. 아, 차라리 X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바른 길로 가면서 네, 저는 전자가 좀 더 많을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못하면서 간섭 많은 상사가 조금 더 네. 일도 못하면서 간섭 많은 상사 네. 네. 저랑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놀랍긴 하네요. 네, 다음 문제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자괴감 느끼기 대 내가 유일한 팀에서 소처럼 일하기. 이거 좀 어렵죠? 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고민할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이건 바로바로 듣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이거 절반. 네, 절반이신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글쎄요, 그 직장 생활 하는 데는 나의 그 성취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천재인 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 것 같고 성취감 느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가장 잘난 팀에서 소처럼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가? 네, 어렵죠?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신혜랑 원장님께서는 네. 전자냐 후자냐 선택하시라면 어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후자일 것 같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해 주신 분하고 너무나 공감을 하거든요. 혼자서 나만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주변에 다 천재이면 나 스스로가 아무리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어도 내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나 혼자 일하면서 조금씩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그 성취감이 나 스스로의 자존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전자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이걸 봤었을 때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자괴감 좀 느끼더라도 편하게 아유, 편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센터장님 이런 고민들이 생겼을 때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만 다들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자괴감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자존감은 일단 늘 자기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졌을 때 나의 가치가 뭔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잘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도 좀 성실한 편입니다. 근데 성실하냐고 주위에서 물어보는데 나의 성실함이 가치고 또 조금은 순수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지금 센터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이렇게 내 스스로 나는 좀 스스로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하나의 그런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토크쇼를 하거나 이런 만남을 하면은 나는 잘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어느 정도 확신감이 저에게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했을 때는 자기 가치감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연습들 또 그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더 상상해보는 방법이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이렇게 운동화를 사줬을 때 내 운동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세발 자전거를 탔을 때 누가 도와줬는지 이런 부분은 누군가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도와줬던 이런 부분들 살짝 생각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보배인지 우선 자기 자신이 보배임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보배들이 이렇게 또 태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살아오면서 늘 많이 하는 것은 역시나 그래도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함께 또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보배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데 요즘 세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뒤진 것 같은데 자기가 보배임을 아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자기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먼저가 중요할 것 같고 초반에는 센터장님이 본인 자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자랑한 걸로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냥 성실하게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성실하지 안 보입니까? 센터에서 모습과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안에서도 진짜 각자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랑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 사연을 미리 좀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연에서 소개되신 분들한테는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함께 저희가 사연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직원들이 좋고 함께 어울리는 것도 불편하지 않지만 퇴근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끔은 직원들이 내가 자신과 어울리는 걸 불편해하고 안 좋아한다고 오해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이런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연이 좀 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도 진짜 이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좋고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워라밸이라고 해가지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좀 더 개인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퇴근 후에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솔루션을 좀 더 내려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정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에너지 충전이 되고 즐거운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지 에너지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연을 보내신 분은 직장에서 평소에 다른 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그러면 같이 퇴근 후의 시간을 함께 안 보낸다고 해서 그거를 서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떨 때는 같이 어울리고 싶긴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충분히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분은 좀 갖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잘 어울려야 되고 퇴근 후의 시간까지도 남들한테 뭔가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본인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서도 잘 보이고 싶고 저기서도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혹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더 추가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시간을 즐기고 그걸 원하면 실질적으로 혼자 즐기고 오면은 직장에 왔을 때, 일도 잘하고 직장 동료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혼자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전달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서 또 같이 혼자 있다 와도 별 혼자 있는 값이 안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 많은 얘기를 듣듯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산소가 안 내려왔을 때 옆에 산소를 할 수 없는 혼자 자실 수 있는 아이가 있었을 때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되죠? 네? 그렇죠. 이게 내가 먼저 써야 돼. 내가 먼저 쓴 이유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쓰면 거의 세월호 선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좀 어울리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었을 때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 부분이 전달이 되면은 서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살짝 열어주면서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말들을 보면 퇴근 후엔 일 그만, 퇴근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신기한 대답이 또 있어서 불러줄 때 나가야지 빼면 안 불러준다고 네, 독특한 이야기도 있네요. 이건 또 질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일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6시 칼퇴근하는 직원이 있다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네, 저희 직원인 것 같은데 제가 6시에 많이 남겨서. 네, 혹시 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6시에 칼퇴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면 내가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근데 내가 6시에 칼퇴근을 하는데 상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라면 결국 그 일은 돌아와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윗분이 계시다면 칼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눈치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랫분들도 아마 정해진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이 끝났으면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가방을 들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항상 주문을 외우거든요. 어차피 6시가 넘으면 내일이 내가 할 테니까 오늘은 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6시 넘어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들 이 시간이랑 지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져서 또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올라온 내용도 읽어봤고요.
추가로 두 번째 사연 이번에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까지 멀어서 회사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근 시간 5분 전 도착하는 다른 직원들을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못마땅했는지 은근한 눈치를 주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출근 시간을 8시 50분으로 변경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불만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아직 출근 시간 변경은 보류가 되긴 했지만 은근한 압박이 참 불편합니다. 그 외에도 점심시간에 은근슬쩍 업무 얘기를 하시길래 용기 내어 아직 점심시간이니 1시에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멋쩍어 하시면서 말을 아끼셨습니다. 저는 칼같은 9시 출근, 점심시간 1시간 완벽하게 지키자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자의로 선택된 상황이 아닌 무조건 복종에 의한 상황들이 불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성숙된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줄 수 있는 윗사람의 생각이 꽤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길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크게 아마 두 가지 사연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 출근 시간을 꼭 9시까지 지켜야 되느냐, 아니 9시 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냐, 또 반대로 9시까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연과 일이 조금 더 있을 때 1시에 그 업무 지시, 그냥 쉬는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제가 센터장이잖아요. 센터장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육 시간이 8시 반이었어요. 교육을. 근데 점점 MZ 세대가 한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8시 반에 교육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니 교육은 없다. 교육을 확실히 없앴죠. 박수 쳐주신 분 선물 하나 드리세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교육을 없앴어요. 서운하긴 하지만 그리고 교육은 항상 근무 시간 내에 하자. 근무 시간 내에 하자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이런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안 배우고 싶으면 안 가르쳐준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지만은 요구가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점심시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일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제 잘할 때 제가 별명이 참기름 병모가지였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라고 하면 되게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이렇게 후배들에게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시간에 일을 안 했을 때 항상 더 남는다는 것을 아까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일을 처리할 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일을 처리해야지 응급한 일이 안 생기고 그래야지 6시에 칼퇴근할 수 있습니다. 칼퇴근할 수 있는 항상 기본적인 것을 많이 배워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직장 상사분이 더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9시에 출근이라고 하면 저는 9시면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 그러면 8시 50분에 와서 준비를 하고 9시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꼰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어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진 않았는데 제 사연인가 했습니다. 저도 높으신 분한테 9시 출근 시간인데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9시 딱 되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신입 직원이었을 때 허둥지둥 막 챙기고 나왔을 때 그때를 윗분들도 생각을 할까? 우리가 윗사람일 때 마음과 아랫사람일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금 내가 저렇게 관리자 입장이 되면 그때 느껴오는 혹시 직원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내가 아직은 위에 관리자 입장에서 있을 때 신입이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를 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점심시간에 업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찔리는 게 많이 있었는데 네. 바뀌어서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더 보여진다면은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나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서로의 이런 균형이 좀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네, 많은 거를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 직장 생활에서 거의 20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과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해야 직장을 무난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 후배들이 입사를 하면서 친근하게 대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후배들이 어렵고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후배들을 대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변화되는 문화에 조금 더 적응을 하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MZ 세대에 걸쳐 있는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요. 저는 이제 챙겨주고 싶어서 한마디씩 거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이 SNS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든 뭐 카카오톡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차라리 당연히 이건 근무 시간에 하셔야지 근무 시간 내외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뭐 힘든 건 없는지 그냥 아니면은 뭐 이모티콘 같은 거 가볍게 보내면서 뭔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과 사실 우리가 다들 신입사원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도 모르는 일에 공간도 낯설고 되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힘든 거 없어?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렇게 한마디 그냥 툭 무심코 던지고 가도 그게 마음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신입사원은 나한테 속 이야기를 안 터놓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구구절절 나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씩 한마디 건네는 정도의 관심으로도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사소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는 제 위에 분들이 기성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미생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한참 일을 하고 끝나고 그 고깃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이 전 너무 고맙게 느껴져가지고 나도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끝나고 술 한잔 하고 고기를 같이 먹으러 가고 했는데 점점 저랑 멀어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나를 좀 드러내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상대에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오늘 이렇게 이거 하고 싶은데 어때요? 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이 토크쇼가 끝나더라도 대개는 잘 안 하긴 한데 요즘은 끝나고 가서 회식을 좀 해요. 회식을. 그러면은 의외로 지난번 회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이 방법도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 제가 가진 팁은 좀 더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좀 하죠. 드러내려고 먼저. 자기를 먼저 오픈하고 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에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말을 듣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발 술 취하고 훈계하지 마시기. 제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보면서 많이 찔리는 것 같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선임이 퇴근 후에 밥 술 먹자고 하면 좋던데 라는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글도 있네요. 말 한마디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나가면서 잘하고 있네라고 아니면 이것만 좀 더 보충되면 좋겠네라고 한마디 좀 해주고 했는데 혹시 또 이제 혼자서 또 소심한 사람들은 혼자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이걸 나한테 칭찬하는 건가? 아니면은 또 돌려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는 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직원이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했네요. 뭐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라 그냥 염색했네요 한마디 했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알아봐 주지를 못했대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다른 부서인데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렇게 한마디를 건네니까 되게 고마워하는 걸 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쁘다 하면은 뭐지? 어떤 의도로 나한테 예쁘다 하지? 혹은 좀 이상한데 굳이 불러서 그렇게 악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보이는 어떤 변화를 한마디만 툭 던져도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 써 있는 것처럼 건성 관심이 아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내가 머리 색깔 잠깐 조금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알아보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 말고도 충분히 우리가 한마디씩 건네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옷 원피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 예쁜데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들도 충분히 상대방한테는 진심 어린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소한 것들, 남들은 잘 눈치 못 채는데 나의 변화를 좀 더 알아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좀 더 많은 이분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다양한 의견들처럼 각자 또 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보이다 보면은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것들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말들을 해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사회초년생의 사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아직 처음이라는 이유로 많이 서툴지만 회사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과장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많이 혼나곤 합니다. 한 번은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글씨체와 12포인트 정도로 작성을 하였는데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굴린 글씨체를 좋아한다. 글씨 크기는 작으면 잘 안 보인다 하며 수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통으로 쓰는 글씨체면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본인이 취향으로 맞춰서 하라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시사항이라면 전부 따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좀 사연처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지시사항들이 한 번씩 또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사연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 때 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주신다면 먼저 센터장님 먼저 이번에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다른 것은 안 하고 글씨를 크게 해주려고 그래요. 제 거 서류만 되게 글씨가 크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아직은 제가 이렇게 돋보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눈 운동을 하면서 좀 쉬어주면서 아직 돋보기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글씨가 적게 보이면 잘 안 돼서 요구사항이 이제 글씨체를 제 거는 따로 빼줍니다. 모든 이제 서류들이.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부탁을 했을 때 이제 들어줘서 그런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것만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이었을 때 일단은 제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저는 얻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우호적으로 해줬다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 직원이 보낸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차라리 이제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또 사소한 부분에서 글씨 크기면은 그나마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씨체 나는 이 글씨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바꾼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게 우리 직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글씨 포인트를 쓰고 이 글씨체를 사용해 라고 해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마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도 이런 사연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연 중에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 그래서 내용은 참 잘 써서 지적할 게 없으니까 글씨체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서의 글씨체라든지 글자 크기라고 하는 게 아마 각 직장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씨 크기나 글씨체 바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 정도는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면 센스 있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꼰대인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원장님 말씀처럼 또 완전 공감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동안. 아, 네. 이거 댓글이 좀 좋네요. 돈 안 들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맞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이게 또 그 분에 또 맞추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또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내용에 대한 부분이면 아, 내가 좀 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글씨체나 이런 거면은 요즘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거는 그냥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저는 반대로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직장 상사로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아래 부하 직원들이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 오거나 어떤 부분에 부탁을 했을 때 그 정도 시간이 됐는지,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요구를 하면 아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몇 번 정도 만났는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관심을 줬는지. 정신과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따라 이렇게 패션이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아직 박사를 안 받았는데, 신박사? 이렇게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랬을 때, 아까 같이 관심을 가져줬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이다는데,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내가 요구를 하거나 또 막 들어왔으면 그래도 또 이렇게 그분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한번 들어주고, 관계가 좀 더 서로가 편해졌을 때, 그래서 항상 외래에 오더라도 요구사항이 하나 있을 때는 세 가지를 칭찬하고 하나를 요구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좀 투자하면서 서로가 하면은 좀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사연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생각이 이런 글씨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납득했을 때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부분을 강요하게 되는 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시사항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신혜랑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사람들은 다 본인의 관점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내용이 완벽하고 정확해, 저 상사가 하는 게 틀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바꾸더라 하더라도 나의 생각만 옳지 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나한테 그게 글씨체가 됐든 내용이 됐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한번 그렇게 실제로 해보고 뭔가 더 나아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자세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도 어떤 분이 의사소통 표현의 방법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세로 이걸 그냥 지적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뭐가 맞아 내가 시키는 대로 넌 무조건 해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면 더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어른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거절만 하기보다는 그래 이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또 해보면 내가 느꼈을 때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런 말도 있네요. 3가지 칭찬 그리고 1가지 요구.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칭찬과 함께 섞어서 말씀을 해주면 좀 더 그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총 4개 사연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 이외에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4가지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른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질문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손을 들고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얘기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손을 들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가지 사연을 총 만나봤고 혹시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사연들과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는데 혹시 이분들에게 좀 더 꿀팁 같은 거,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의사소통하고 듣는 데 제일 많이 하고 제가 한때 이렇게 했던 지연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듣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부분들에 있어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하나의 방법은 일단 좀 들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것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가능한 들으려고 하고 우리 팀장님 얘기도 우리 사회자님도 듣고 신혜당 선생님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잘 듣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막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어떤 걸까? 그리고 어떤 게 잘 듣는 경청일까라는 생각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신혜랑 원장님께서는 보시기에 경청이란 좀 어떤 거 그리고 경청이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너는 이야기해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게 하는 거는 사실 경청이 아니죠.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태도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시선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들도 앞에서 긴장돼서 하고 있는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쳐주고 같이 공감되면 고개도 이렇게 끄덕여주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 컨택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을이나 내 말을 잘 느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의사소통을 할 때 요즘에 최근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청이라는 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내가 또 몸으로 같이 표현을 해준다면 서로의 공감을 하는데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요. 새로 입사하는 새내기들을 위한 조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라왔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이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내기들은.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못하거든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나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스스로가 지쳐요. 나는 왜 부족하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상사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처음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칭찬만 받아야 돼,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내기 분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나는 아직은 부족하다, 나는 처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센터장님께서도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과를 자꾸 창출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고, 경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데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 건 즐기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즐기는 에너지를. 그리고 정신과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많이 하는 것은 요즘 하는 것처럼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이제 새내기는 새내기답게 뭘 몰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아도 피곤하잖아요.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어버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있고, 특히 새내기 때는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물어보는 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그분들하고 그렇게 친해지는 요소고 당연히 필요해지고, 또 그 물어봤을 때 훨씬 더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장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것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즐기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가 가진 자기를 약간 마음의 창이라든가 자기를 약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크기를 살짝살짝 조절을 해가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랑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또 너무 욕심내는 것도 오히려 더 빨리 지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들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한번 그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많이 물어봐,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많이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내가 표정이 굳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서로 간의 표현이나 이제 또 선을 지키는 부분들,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한 가지 더 궁금했던 부분들이,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직장인들에게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한 번씩 너무 지칠 때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아마 말씀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사표 한 장쯤은 가지고 다닌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신혜라 원장님께서 이제 이 번아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번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있으면
기쁠 일도 없지만 슬프고 화낼 기운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감정이 이미 소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이런 상사들이 미울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번아웃이 심해져 가다 보면 그런 감정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절망감이 들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당연히 발휘를 못 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도 나타나요. 뭐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번아웃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걸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우리 신혜랑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큰 의미에서 번아웃을 얘기하고 어떤 이렇게 연무상에서 하는데 좀 더 축소해서 일을 번아웃을 얘기하면은 어차피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죽음을 방지할 수 없잖아요. 노인분들을 만났을 때는 최선을 다해도 끝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좀 더 번아웃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약 4분의 1 정도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하고 일을 함께 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지치고 거의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방법이 그 방법은 그래서 서로 그런 부담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팀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쉬는 부분이니까 소진 예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는 부분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시간이 됐을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심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많은 부분에서 이 병역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에서 또 마찬가지 군대를 안 가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무리 바꾸려고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또 그분들도 안 보내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구별해 나가는데 어렸을 때 서로 그래서 좀 나누는 부분들이라든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쉬게 한다든가, 특히 자살 예방도 우리 이슈가 많이 되듯이 자살 예방도 최선을 다했어도 자살하는 사람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책임을 그분한테 특히 이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분은 쉬고 다른 분이 또 맡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감원청장, 결국은 뭐 보건복지부 장까지 이렇게 책임이 살짝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나누는 것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 끝이 없을 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쉬는 중간중간에 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할 때 경청은 잘 할 수 있지만 눈 맞춤을 할 때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상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 눈 맞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라고 하면 눈 대 눈동자를 마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빤히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의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치면 되게 적대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적대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여기 미간 정도의 어중간한 눈 주변 부위를 보는 게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고 쳐다보는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은 그 부분만 봐도 아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방금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경청 오늘 배웠으니까 나는 내일부터 무조건 아이 컨택 하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보다는 주변, 눈 주변을 보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연도 만나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된 부분 중에서 또 추가로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 이 질문 시키는 게 또 힘들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상사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한번 욱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그냥 강하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또 저희를 평가하고 이렇게 금평을 주는 이제 상사 부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발짝 숙여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이거 빨리 대답하면 훨씬 쉬운데. 이렇게 그 화가 많이 나면은 이렇게 상사 앞에서 이렇게 화를 참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화가 나고 당신을 통해서 화가 나는 게 화를 당신 이렇게 상대한테 이렇게 탁 찍히면 상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이라고 그 상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화를 참는데 너무 힘들어요. 잠시 제가 물 한 잔 먹고 다시 올게요. 내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금방 전달이 다 되는 거거든요. 팁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은 훨씬 커지고요. 이미 화 있으면 전달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하나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것은 내가 화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제가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딱 잠깐 멈추면 모든 것이 전달이 됩니다. 팁 중에 좋은 팁. 그래도 안 되면은 아까 같이 제가 물 한 잔 먹고 올게요 하면서 또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물을 그렇죠? 많이 마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물 먹어도 안 되면 바람 쐬러 좀 왔다가 간다고 한 10분 정도 제가 화를 좀 삭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것을 화를 나게 하는 분들은 다 알아먹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하나의 방법이 참을인자 세계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쉽게 하는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면은 살짝 그 부분이 줄어들면은 다시 감정이 약간 조절이 돼가면서 그리고 그 표현하는 순간에 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또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화를 더 돋구거든요. 나 안 할랍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화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전달이 되죠. 팁 중에 하나. 다음 이렇게 물을 몇 번 마시는 모습 보여주면 다음에 물통만 봐도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내가 화를 참는 조절하는 방법을 보고 상사가 더 화를 내지는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올라왔는데요. 혹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까 금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오히려 또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지 할 정도의 화가 아니라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는 살아남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 자리를 일단 피하고 나가서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삭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한 번은 내가 참고 넘어가고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화를 참는 것이 필요한데 반복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잠깐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그 자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는 것이 일단은 서로의 화를 더 부추기지 않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저희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제 얼굴을 모르고 제 입모양을 못 보시니까 저희 생각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입 안에서 이제 혼잣말로 많이 하는 것도 저는 나름 그렇게 화를 삭히면서 일을 하는 제 팁이었습니다. 금평이 됐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금평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이 그걸 모르는 상사면은 그 상사가 있기가 더 힘들 겁니다. 나중에. 그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해야지 그 순간에 해결하다 보면 힘들고 그거를 못 알아먹는 상사는 실질적으로 살아남기가 거꾸로 힘들죠.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네, 또 다른 질문도 있어요. 회사에서 대인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예전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내에 한 명쯤은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다. 그래서 그게 없다면 바로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런 회사에서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도 좀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이 있을까요? 그 대인관계는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디를 가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은 내가 어떻게 해도 무조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고 뭐 또 한두 명은 내가 아무리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줘도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 한 7명 정도는 내가 잘해주면 날 좋아하고 내가 못해주면 나를 싫어할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두 명은. 그 사람들은 버리면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근데 그네들 마음까지 바꾸려고 내가 하니까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를 내면 안 될 텐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또 좀 중요한 것이 아까 같이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업무를 통해서 일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관계가 다 있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 중심으로 일하고 싶은 상사가 됐든가 내가 되면 일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러다 보면 서로가 다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 중심으로 하는데 크게는 사람으로 되게 풀리죠. 사람으로 되게 풀리는데 그래도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는 친밀함으로 풀어진다 이런 얘기가 그래도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가능한 일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일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깝게 지나려고 한다던가 자꾸 개인적인 것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특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이런 용어들이 항상 있듯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아마 팁이 되는데 그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네, 시작도 사람이고 끝도 사람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혹시 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일 많은 질문이 이 질문 안 해도 되죠?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께서 이제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소감이나 마지막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자기 자신을 알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자리를 항상 가지십시오. 너무 어렵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처음에 세대 간의 차이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 나갔잖아요. 저도 요즘 세대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 사춘기 딸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근데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사실 서로 세대 간을 뭔가 조화롭게 잘 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가 해봤고요. 그리고 번아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항상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사실 우리가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 일이나 이런 다른 것들에 휩쓸리다 보면 나 스스로는 괜찮은지 안녕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 스스로는 지금 괜찮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마음 토크에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두 분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한마음 토크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저희가 8월달, 9월달에도 또 새로운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에서 참여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로도 항상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QR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 한번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한마음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